김동길, 그는 누구인가? 시신은 연세대, 살던 집은 이대에. 김동길 다 기정하고 떠났다. 유석재 기자, 2022년 10월 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항상 뵐 때마다 아무리 본인이 힘드셔도 유머와 따뜻함으로 맞아주셨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대학 시절부터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니 정말 슬플 뿐입니다.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김옥길 기념관,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잇따라 건물 1층으로 들어섰습니다. 전날 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한 94세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이곳에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직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설파했던 김 교수의 영장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넋을 위로했습니다. 김옥길 기념관은 김동길 교수의 누나이자 이화여대 총장, 문교부 장관을 지낸 김옥길 여사를 기념하기 위한 건물로 1999년 김 교수의 집 마당 자리에 건립됐습니다. 자택 앞에 빈소를 마련한 이유는 나를 위한 장례식을 병원에서 치르지 말라고 밝힌 김 교수의 유지 때문입니다. 장소가 협소해 건조 화환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것 말고는 모두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김 교수가 2011년 원고지에 직접 써서 이철 세브란스 의료원장에게 보낸 서신은 이날 공개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 추모식을 일체 생략하고 내 시신은 곧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기정하여 의과 대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지기를 바라며 누가 뭐래도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시신은 연세대에 기정됐고 김옥길 기념관을 포함한 자택은 2020년 이화여대에 기정됐습니다. 한 지인은 집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권성동, 김석기, 안철수, 윤상현 의원,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유종호 전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간부 일동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일반인을 포함해 약 600명이 조문했습니다. 지난 대선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 국면에서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기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제게 힘이 됐다며 최근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렸더니 금방 퇴원할 테니 집에서 보자고 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길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습니다. 유종호 회장은 정말 재능과 기억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인 기여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고 안타깝다며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제자로 임종을 지켜본 김동건 전 KBS 아나운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하셨지만 3월에 입원하신 뒤 최근 평소와는 아주 다르게 쇠약해진 모습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평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오시며 귀감이 되셨고 언제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사랑과 진심, 의협심과 정의감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사람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해지기 마련인데 박사님은 약자에게 다정했으며 강자의 잘못 앞에서는 물러서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발인을 대신한 가족 단위 예배를 7일 오전 11시 김옥길 기념관에서 거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다크. 다음은 자유인 김동길이라는 선우정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2022년 10월 6일 김동길 교수는 서양문화사 강의를 연세대 강의실이 아니라 강당에서 했답니다. 2,000명이 넘는 수강생을 수용할 강의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석부가 77쪽에 달했습니다. 출석 체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결석자는 적었습니다. 청강생이 더 많이 들어와 강당 정원을 초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강의는 힘이 있었고 유머가 넘쳤습니다. 김 교수를 흉내낸 최 병서의 개그보다 그의 강의가 더 웃겼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글과 말에서 동시에 다리는 드뭅니다. 김 교수는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20여 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미국 한인 방송을 통해 강연을 했습니다. 방송국 사정 때문에 갑자기 결방 소식을 들은 날에도 마이크 앞에서 그냥 강연했다고 합니다. 글도 200자 원고지 석 장씩 매일 썼답니다. 김 교수는 혼수 상태가 될 때까지 글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병석에 들기 직전인 지난 설날까지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강골이었습니다. 대학 때 도봉산으로 단체 친목회를 갔다가 깡패들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협박당했습니다. 김 교수 혼자 다 때려 눕혔답니다. 당시 유일한 여학생이던 고 심치선 교수의 생전 정언입니다. 그런 분이 하루 한 끼만 드셨답니다. 자택에서 식사를 함께 해보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릇 크기가 대단했고 양도 상당했습니다. 비상한 기억력도 유명했습니다. 시 300수를 외웠다고 합니다. 몇 편 암송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시마자키 도손, 윤손도,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3편을 순식간에 암송했습니다. 김 교수는 키를 눌렀는데 시가 안 나온다? 그때가 인생 끝나는 때라고 했습니다. 손잇 누이인 고 김옥길 선생처럼 그도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고 종종 자택에서 냉면 모임을 했습니다. 많은 식객이 신세를 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엌까지 몰고 와 냉면을 가장 많이 먹고 간 사람은 50대 김 교수를 핍박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50여 명이 100그릇 넘게 먹고 빈대떡까지 싸갔다고 합니다. 노년엔 80놈은 지인들과 함께 백세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였던 백선엽 장군과 김병기 화백이 100살을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석 교수와 김창목 선생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11년 전 생일 김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 의료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 추모식은 일체 생략하고 내 시신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지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는 일생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는 길도 자유인이었습니다. 선우정 논설위원 출처 조선일보.com 이상 2022년 10월 6일 아침에 보내드린 김동길 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